반갑습니다. 피사프 코리아 이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일요일에 각 지역별로 학습한 스포츠 지도사 구술 및 실기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문항은 130문항 정도 됩니다. 자, 생체협에서 130문항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 나올 만한 것만 숙지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가감히 버리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구술과 관련된 배점이 100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항 구성은 5개 문항으로 각 20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각 20점이고 100점이다. 자, 그리고 각 문항당 20점이면 각 문항을 A, B, C, D, E. 자,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선생님들의 수행 점수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심사 기준표가 작성될 텐데요. 보통 E, D 요 등급 잘 주지 않습니다. 보통 E 등급을 주게 되면 E 등급을 준 사유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이나 그 심판으로 들어가시는 선생님들도 E 등급을 잘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말을 못 하시게 되면 E를 주겠죠. 뭐 개념이 없음, 뭐 응답하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E 줄 거니까 그 모르시는 질문이 나오시더라도 재치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항 구성과 관련돼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능공단에서 지금 과학 측면, 자, 그리고 태도, 규정, 이렇게 세 영역에서 묻는다고 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생활체육지도자협회에서 130문항을 여기 규정, 과학, 태도와 관련된 영역으로 쪼개어 볼 때 태도와 관련된 문항이 4문항 정도 되고 규정과 관련된 문항이 12문항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20문항, 110문항 정도가 과학과 관련된 영역인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방향이 이 과학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거죠. 자,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이 태도와 규정을 먼저 확실히 짚고 암기하시고 자연스럽게 구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태도와 관련돼서 20%, 규정과 관련돼서 40%, 과학과 관련돼서 40%.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태도와 규정만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도 60%, 60점은 확보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설령 과학에서 모르는 답변이 나오더라도 재치 있게 어느 정도 이야기만 하시게 되면 D등급은 맞는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태도, 규정, 과학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꼭 학습하시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정입니다. 규정. 자, 규정이 뭐 어떤 것을 규정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디빌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자, 보디빌딩 선생님들께서 학습하셔야 할 규정은 보디빌딩 경기와 관련된 규정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경기 운영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 있겠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경기 운영이라든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경기 운영과 방법이 있는데, 자, 경기 운영과 방법과 관련돼서 뭐 포즈 이런 것도 있겠죠. 포즈. 자, 포즈. 자, 그리고 뭐 심판의 주의사항. 자, 그리고 1라운드, 2라운드 진행 방식. 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요 문항이 한 10문항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태도는 뭘까요? 태도. 네, 맞습니다. 태도는 예전부터 매년 꼭 나왔던 문항입니다. 뭐 생활체육의 목표, 뭐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 이런 문항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항이 4문항이 됩니다. 자, 특히 자, 규정은 단순히 암기만 하시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이 태도와 관련된 측면입니다. 자, 이 부분을 멋지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을 저와 함께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학입니다. 자, 과학과 관련돼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습하셔야 할 부분이 응급처치. 자, 응급처치와 관련된 부분은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 질문사항에 있는 부분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응급처치와 역량. 자,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론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트레이닝 방법도 자, 특정 범주, 운동 양식, 강도,
시간, 빈도, 기간 측면에서 모든 내용을 다 넣으셔가지고 학습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태도와 관련돼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 자질과 관련돼서 쉽게 암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도와 관련된 4가지 영역입니다. 태도. 자, 이 4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생활체육의 필요성, 지도 목표, 자, 그리고 지도 원리,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하지요. 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특정 증거에 의해서 이 증거에 갖다 넣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아주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증거를 가지지 않고 암기를 하시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옵니다. 혼란. 사실 그놈이 그놈인데 일단 제가 한번 암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자, 목표를 정했으면 이에 따라서 내용이 있어야겠죠. 내용을 선정해야겠죠. 자, 목표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다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방법. 자, 특정 내용을 특정 방법에 따라 가르쳤다면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돼서 평가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목표, 내용, 자,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측면에서 요 4가지 문항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활체육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유인물 보시면서 저랑 한번 체크하시면서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체육 지도자 역할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해야 돼. 자, 목표를 설정한다. 자, 목표를 설정하고,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설정한 내용을 잘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효율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한다. 자, 두 번째,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개발한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프로그램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예방을 해야 한다.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개인만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생활체육 지도자는 그 고객들 간의 유대관계, 친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용기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 용기구와 관련돼서 자, 용기구가 많다면 좋겠지만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용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측면에서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죠. 이 전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활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자, 두 번째, 자, 목표를 선택하고 내용을 선정했으면 그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가르친다. 요거 자체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가르친 이 프로그램들이 잘 구현되었는지 평가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줘야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회원들 간 친목, 도모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생활체육 지도자 역할 첫 번째 뭡니까? 생활체육 활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도 방법. 그리고 용기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자,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자, 그리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구성원들 간 친밀한 유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생활체육 지도자 역할과 관련돼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도 원리입니다. 지도 원리. 자, 다시 제가 설을 꺼보겠습니다. 지도 원리입니다.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 지도 원리란 것은 이 방법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용을 잘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방법 측면이다. 방법. 자, 방법 측면이다. 자, 방법 측면과 관련돼서 일단 내가 지도를 한다. 내가 지도를 하는 것은 나의 소견이라든지 철학적 가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기 가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다리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때 다리 운동의 제1 운동은 스쿼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원들에게 스쿼트 위주의 다리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스쿼트는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레그 프레스로 한다 라는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레그 프레스 위주로 가르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방법과 관련돼서 생활체육 지도 원리와 관련돼서 첫 번째 개인의 철학적 가치에 의거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철학적 가치에 의거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자, 프로그램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차를 고려해야 됩니다. 개인차. 자, 트레이닝의 원리와 관련돼서 뭐 과부하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다양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1원리는 뭡니까?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개별성의 원리. 자, 이 개별성의 원리와 같다. 자, 지도 원리와 관련돼서 철학적 소신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고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생활체육은 평생체육으로 조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나와 연계해서 그 함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배운 회원이 평생 동안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반에는 흥미가 없으면 생활체육 하지 않지 않습니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유도. 자, 자발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 유도하려면 그 지도자가 매력적이어야겠죠.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 매력적이란 말은 이 고객의 요구를, 개인차를 잘 반영을 해서 고객의 요구를 잘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보디빌딩이니까 보디빌딩과 관련돼서 자꾸 운동하려는 사람에게 보디빌딩 잡지를 갖다 보내준다든지 그 멋진 그 스포츠 모델의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영양 정보 제공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평가와 관련돼서 그 내가 가르친 지도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도 원리는 방법이 됐다. 방법. 자, 내가 회원을 지도할 때는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철학적 가치에 의거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개인차를 고려해야 됩니다. 개인의 체형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평생체육으로 나아가 조장되기 위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마련하고 관심도 가져야겠죠. 관심과 흥미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흥미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 고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매력도가 높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참가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된다. 자, 요것과 관련된 것이 지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여기 있죠. 여기 어딥니까? 자, 이 목표입니다. 자, 목표와 필요성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목표나 필요성이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목표,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다. 자, 이쪽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목표와 관련돼서 어째 보면 철학이죠. 이 목표와 관련돼서는 쪼개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 자, 개인적인 측면, 자, 그리고 가족적인 측면, 가정적인 측면, 자,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거를 이렇게 세 개로 잡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 저는 생활체육 지도의 목표를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과 가정적인 측면에서 각각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건강 증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겠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또 개인적인 측면에 뭐 있겠습니까? 자, 건전한 여가 선용이 되겠죠. 여가 선용. 자, 건전한 여가를 갖다가 선용한다. 자,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가정적인 측면에서 자, 가족 공동체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자, 유대관계,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관계를 촉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위에서 유대관계, 가족 구성원 간 유대관계를 했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 유대관계를 갖다 높일 수가 있고, 그 특정 지역 주민, 저는 부산이니까 롯데지 않습니까? 롯데 응원합니다. 그럼 대구에서는 삼성입니까? 삼성 응원합니다. 지역 주민 간 친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간 친밀도라든지 협력 의식이라든지 자, 이런 걸 갖다가 올릴 수도 있겠죠. 즉 적자면 협동 정신 강화. 자,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협동 정신 강화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사회적인 측면 하나 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수상 스키를 탄다든가 윈드서핑 타는데 쓰레기가 둥둥 떠내리고 오게 되면 보기 안 좋겠죠. 자, 환경 중요성을 인식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표와 관련돼서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건강 증진, 신체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 선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족 구성원 간 유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친밀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갖다가 함양할 수 있고 협동 정신을 강화할 수가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넣자면 탐구 능력 향상입니다. 탐구 능력 향상이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자,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영양적인 측면이라든지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든지 다양한 서적을 보게 되고 탐구하는 능력이 향상되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탐구 능력 향상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성. 자, 필요성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측면, 가정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나눌 수 있겠죠. 자, 생활체육은 먼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자, 그리고 요즘 중고등학생 뭐 많이 합니까?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오락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그 대신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 가족 간 유대 관계를 높이고 친밀성을 향상시킨다. 자,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 간 구성원 간 협동 의식을 조장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 정도만 설명하셔도 되겠죠. 팀워크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하나 더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사회적 결속. 자, 사회적 결속이 남겠습니다. 사회적 결속을 갖다가 강화한다. 자, 공동체 의식, 협동 의식을 강화한다. 이 정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태도와 관련돼서 이 필요성, 목표, 지도 원리, 역할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규정과 관련됐습니다. 규정.
자, 규정과 관련돼서 11문제 나와 있는데, 자, 요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제가 요 답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요 부분과 관련돼서 11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앞서 그 태도와 지금 요 규정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도 합격한다. 요 두 문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11문제. 자, 보디빌딩 복장 규정이다. 자, 그리고 무대 포즈대 규격, 뭐 포즈, 자,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핑과 관련돼서도 인공 피부약과 도핑.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시고, 자,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한 그룹.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른 그룹으로 나누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금방 정리하시겠죠? 특히 규정 포즈를 말하라. 이것보다 규정 포즈를 실제 잘 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 전문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기와 관련돼서는 딱 동작 하나만 봐도 이 친구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볼 과학과 관련돼서 과학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닝 과학과 관련돼서는 협회에서 들어가는 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임원이라든지 교수진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한 학교에 운동생리학 교수가 뭐 10명, 20명 됩니까? 한 명 정도 있겠죠. 뭐 트레이닝 방법론 관련해서 한 명 정도 있겠죠. 영양학 한 명, 이래 다 있단 말입니다. 심리사회, 역사, 윤리 등 다양한 교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태도하고 규정과 관련돼서는 심사위원들 한 번만 읽으면 딱 출제 점수를 매기가 쉽단 말입니다. 근데 과학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모르는 정보가 나올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특정 과목을 갖다가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사와 관련된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카르니틴, L카르니틴, 웨이 단백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알 수가 있는가? 없다. 자, 그럴 때는 적절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협회에서 나오시는 임원진도 모를 수가 있고 교수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있게 말한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등급 받는다. 2등급.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트레이닝 과학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과학과 관련돼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라. 뭐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도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운동 양식과 강도와 시간, 빈도, 기간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중거를 놔두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구성하라 라고 했을 때 운동 양식 측면에서, 강도 측면에서, 시간, 빈도, 기간 측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0대 여성을 갖다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할 것인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운동 양식이란 게 뭡니까? 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운동 양식입니다. 자, 운동 강도는 뭡니까? 자, 유산소 운동의 운동 강도가 있을 것이고 무산소 운동의 운동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유산소 운동의 운동 강도의 대표적인 게 최대 심박수, 여유 심박수, 목표 심박수지 않습니까? 무산소 운동 강도의 중요한 것이 1RM이지 않습니까? 1RM이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만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사람을 가르친다. 그럼 제가 뭐 특정 사람을 가르칠 때는 유산소 운동의 비율을 무산소 운동의 비율보다 높이 설정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이때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뭐 저강도, 중저강도로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제가 요 위에 이제 설명을 해놨죠. 자, 근비대와 관련돼서 레피티션은 8에서 12. 자, 그리고 근지구력과 관련돼서는 15 이상. 자, 그리고 근력과 관련돼서는 4에서 6. 자, 그리고 1RM의 몇 프로다. 몇 프로의 중량으로 한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동원되는 주된 에너지 시스템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양식, 강도, 시간, 빈도, 기간입니다. 자, 운동 시간도 이제 개인의 근력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이 건강 관련 체력과 관련된 것이 운동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운동 빈도는 어떤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까? 자, 주 3회 할 것이다. 주 5회 할 것이다. 이 빈도는
이 운동 강도나 운동 강도, 앞서 설명드렸던 이 운동 강도나 개인의 피로 회복 능력과 관련돼서 이 빈도를 결정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 빈도와 관련돼서 이 영양적인 측면이 잘 섭취되어 있고 휴식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빈도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기간 관련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 기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주기와 원리, 자, 연관 계획과 관련된 이 주기와 원리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산소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강도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보디빌딩 우리가 시험 치지 않습니까? 자, 운동 강도와 관련돼서 특히 무산소 운동이죠. 무산소 운동의 강도와 관련돼서 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원리들 뭐 있습니까?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특이성의 원리, 다양한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딱 중요한 거 두 개를만 딱 꼽으라면 개별성의 원리와 과부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그 조 웨이더 트레이닝 원칙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자이언트 세트가 뭔지, 슈퍼 세트가 뭔지, 컴파운드 세트가 뭔지, 자, 이런 것들 다 어디 넣으면 됩니까? 요 강도 측면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강도 측면에 넣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다, 무산소 운동이다, 무산소 운동이다 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유산소 운동 하면 생각나야 될 것이, 무산소 운동하면 생각나야 될 것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자, 여기 옆에 적어놨는데, 자, 무산소 운동과 관련돼서는 ATP PC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이 있었죠. 자, 유산소 시스템은 뭐라 했습니까? 유산소 시스템 있죠. 유산소 시스템. 자, 이 부분 간단히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ATP PC 시스템이 뭡니까? 인체가 가장 빨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 PC를 분해했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재합성하는 것이 ATP PC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자, 이 젖산 시스템 뭡니까?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산소 없이 당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ATP를 만든다. 젖산 시스템, 이를 간단히 설명하시면 되고, 유산소 시스템 뭡니까? 유산소. 자,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어디서 일어납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산소가 충분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ATP를 만드는 시스템이 유산소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자, 근육의 구조는 자, 근섬유, 근원섬유, 근세사. 자, 근세사는 액틴과 마요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액틴이 마요신 위로 밑거리를 수축한다. 자, 그럼 이 수축과 관련돼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정적 수축이다, 동적 수축이다. 자, 정적 수축과 관련돼서 등척성 수축이다. 동적 수축과 관련돼서 등장성 수축과 등속성 수축이 있죠. 이 등장성 수축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구심성 수축과 원심성 수축이 있습니다. 원심성 수축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여기서 여러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수축의 종류. 자, 그럼 근육이다.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근육이다, 근육. 자, 근육이란 말은 골격근을 말하는 거죠. 골격근. 자, 골격근이 있고 심근이 있고 내장근이 있다. 자, 이거는 근육의 종류죠. 근육의 종류입니다. 근육의 종류. 자, 그리고 근섬유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접근과 백근이 있다. 자, 골격근과 심근은 트레이닝을 하면 커집니까? 커지지 않습니까? 커집니다. 횡문근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장근은 커지지 않고 늘어나죠. 자, 그리고 이 골격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의근이라 했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인답니까? 명령 이두근 구부리지 않습니까? 수의근입니다. 반면에 심장 뛰어지 않습니다. 불수의근입니다. 심근과 내장근. 자, 요 정도로 이제 구분하시고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양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정도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영양과 관련돼서 일단 다 시간 되면 다 하시면 좋지만 몇 가지만 해봅시다. BCAA가 뭔지, 자, 유장 단백질이 뭔지, 자, 포화지방, 자, 불포화지방,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자, 그리고 글루타민 정도, 자, 글루타민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시면 거의 벗어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뭐 DHEA도 있고, 뭐 다양한 것도 있고, 호르몬과 관련돼서 뭐 에스테로겐, 테스토스테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물어보면 뭐 간단하게 뭐 에스트로겐이 뭐냐, 테스토스테론이 뭐냐, 이 정도 물어보고, 좀 더 나가면 뭐 인슐린 정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까지가 구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구술. 자, 그러면 그 연속해서 실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입니다. 자, 실기도 5개 정도 묶죠. 자, 그러니까 구술과 실기 합해가지고 몇 문항 정도 물을 수 있습니까? 최대 10문항 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술할 때 어느 정도 잘하면 5문제 다 묻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수백 명이 오는데 안 물을 겁니다. 두세 개 물을 겁니다. 분명히. 자, 실기도 딱 봐가 선수라 바이셉 포즈 하는데 이두가 불끈 하고 다리가 쩍쩍 갈라져요. 그런 사람한테 뭐 물어보겠습니까? 그건 넘어간다고. 자, 못하면 질문을 해가지고 못하게 되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은 계속 묻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실기와 관련돼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포즈 중요한 포즈. 포즈 중요하다, 포즈. 포즈와 관련돼서 주위에 뭐 선수라든지 반드시 멋진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기구와 관련돼서 해야겠죠. 자, 뭐 어깨 훈련과 관련돼서 뭐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라면 그런 거 하면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라 했다. 자,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깨 운동의 뭐 대들보 역할을 하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기 초반에 말을 한마디 정도 하고 하게 되면 보는 사람도, 감독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장과 관련돼서 반드시 그 저희 피사프 선생님들은 다 타이즈 다 입으시고 타이즈. 자, 몸매가 진짜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타이즈 입지 말고 되도록이면 타이즈하고 위에 타이트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야, 감독관 입장에서 일단 헐렁헐렁하고 이 복장 자체가 안 되면 후광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후광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구술과 실기와 관련된 그 요점 정리였습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언급했던 부분만 정리하셔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공부 시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태도와 규정 반드시 멋지게 말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복불복이죠. 시간이 안 되는데 무작 전체 다 볼라 하지 말고 찝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찝는 걸 모르겠다. 자,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시면 제가 130문제 중에 50문제만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 딱 정확하게 달달달 외우셔가지고 멋지게 이야기하시면 합격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